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혹시 제 유튜브를 저번주에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숏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세력이 그걸 계속 받아먹으면서 꾸역꾸역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관해서 좀 주의하시고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가격을 떨궈 버렸습니다. 12.25%가 떨어졌고요. 다른 알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왕창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붉은 바다가 됐고요. 그와 동시에 비트 도미넌스는 54.9%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거래계획 철회 발표 후 비트코인 하락.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데스크 개설 계획을 포기한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수요일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규제 환경이 불확실하다고 발표했습니다. BKCM의 브라이언 켈리는 골드만삭스 보도가 시장의 부정적 심리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 가상화폐 거래데스크를 만들려다가 그것을 철회했다는 것이 악재로 작용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골드만삭스는 CNBC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상품에 대한 고객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디지털 자산의 범위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수요일 5.3% 하락했습니다. BKCM의 브라이언 켈리는 골드만 보도가 이번 비트코인 하락시킨 부정적 심리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암호화폐 생태계의 일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CNBC에 나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나왔죠. 그런데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기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셉 역, 골드만삭스 악재, 비트코인 하락세 야기는 어불성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이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MSM이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트레이딩 데스크 개설 입장 차례와 BTC 단기 하락을 야기했다는 보도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골드만삭스는 트레이딩 데스크 신설보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커스디 상품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트레이딩 데스크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유입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유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핑계예요. 지난번에 ETF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거절당했을 때는 하락시키고 세 번째는 하락 안 시켰죠. 그리고 올렸다가 이제 마음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다 핑계예요. 이제 저희가 말하는 고래, 세력, 그 사람들 비트코인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이나 은행들이 시세를 마음껏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이 심한데 ETF 나오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뭔가 다른 안전장치가 있지 않는 한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도 사실 그 리플 관련 호재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 다른 어떤 거래소였던가가 하나 오픈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은, 조사를 해서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영상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지 어떤지도 몰라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싶은데, 저는 비트코인도 좋아하고 리플도 좋아하고 이오스도 좋아하고 스텔라도 좋아하고 여러 코인들도 좋아합니다. 저는 V체인도 좋아하고 온털러지도 좋고, 특히 이제 실생활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콘도 그렇고 그런 코인들 다 좋아하는데, 제가 리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리플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리플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플 사기다 어찌다 막 얘기하는데,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 있잖아요. 그 사장, CEO, 빵형, 그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제 학교도 비즈니스
하버드 비즈니스 대학원인가 나왔고 야후에서 부사장인가 부회장인가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다 생각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제 일본 SBI의 기타오 회장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펌핑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리플사가 전에 소송 휘말린 이유가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아서 소송을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펌핑을 근거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러한 글을 쓰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리플 스캠이고 리플을 사는 사람은 등신이고 이렇게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냥 뭐 담배 꼬나물고 PC방에서 뭐 거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낮춰보면서 이렇게 브래드 가링하우스나 기타 회장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리플이 100원 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뤄냈을 때 리플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리플 200원, 300원 그럴 때 누가 리플 4,000원 갈 것이다 그러면 다들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랬는데 4,900원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미래는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그 회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사장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회사의 그런 목표를 어떻게 성취해 나가고 있고 비전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런 하락장에도 마음을 좀 더 편안히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즐겨찾기를 똑같은 거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만 하실 텐데 기운 차리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